자, 오늘부터 중학교 1학년 2학기 통계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수분포표와 그 그래프라는 단원의 첫 번째 줄기와 잎 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단원에서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요 단원에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요 뭐냐면 이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어떤 그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러한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걸로 이 자료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뭐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프보다는 좀 더 이제 숫자가 들어가서 구체적이죠. 이걸 어떤 요령으로 그리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어떤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별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키, 성적 등과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한다는 말은 키나 성적 같은 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별량입니다. 자,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간 다음에 거기 잎이 달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큰 줄기와 작은 잎으로 자료를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줄기는 세로선의 왼쪽에 있는 이 숫자를 말하고요.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거죠. 잎은 세로선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얘기합니다.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잎이 달리는 거예요. 이 나무 줄기에 잎이 이렇게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그리느냐 하는 게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별량과 가장 작은 별량을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별량이 뭘까요? 이게 지금 좀 시험 점수인 것 같은데 제일 큰 거는 96점. 얘가 제일 크죠. 제일 작은 건 뭡니까? 72점. 이게 제일 작죠. 그죠? 제일 작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걸 먼저 찾고요. 이걸 이제 최소값, 최대값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최소, 최대.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한다.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로 1의 자리 숫자를 잎으로 구분한 겁니다. 여기서는 자,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 왼쪽에 이게 이제 세로선이에요. 여기 세로선이고 이거 왼쪽에다가는 줄기의 작은 값부터 차례로 세로로 쓴다. 줄기라고 해당하는 건 뭐예요? 10의 자리라 했으니까 지금 60점짜리는 없잖아요. 그죠? 70점에서부터 90점까지니까 7, 8, 9 3개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3개의 줄기에다가 이제 3개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의 오른쪽에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작은 값부터 차례로 가로로 쓴다. 그러니까 70점대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작은 얘하고 그 다음에 78점이 있고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72, 78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옆으로 하나씩 적어 나가면 됩니다. 됩니까? 그 다음에 80점대가 누가 있냐? 지금 여기 보면 80점대 여기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넷, 다섯. 80점대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80점대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씁니까? 80 얘는 0 처음 쓰고 그 다음에 82점짜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87점은 2명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2명 있죠. 그죠? 2명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둘 다 씁니다. 그 다음에 89점짜리 있죠. 이거 하나 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90점짜리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90점짜리도. 어떻습니까? 90점짜리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3명이네요. 그래서 91, 94, 96에 해당하는 거를 1, 4, 6 순서로 이렇게 씁니다. 뭐 간단하죠? 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4번까지 한 거고 5번에 보면 줄기 A와 잎 B에 대하여 그림 위에 A, B의 뜻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7, 2는 72점을 의미한다.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요 위에다 여기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자, 여기서 참고 주의할 건 뭡니까? 줄기에는 중복되는 수를 한 번만 쓰고 잎에는 중복되는 수를 모두 쓴다. 무슨 얘기예요? 줄기에 80점대는 8 한 번만 쓰면 되지 이걸 8을 여러 번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하지만 잎에는 87점이 2명 있으면 77 두 번 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 잎의 개수는 별량의 개수와 같다. 별량 하나가 잎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여기 세 보면 총 10개가 돼요. 이 자료가 10개입니다. 요 잎의 개수도 10개. 그래서 얘를 이걸로 딱 바꾸어서 그렸을 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워요. 80점대가 제일 많구나. 제일 낮은 점수는 72점이고 제일 높은 점수는 96점이구나.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알아보기 쉽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겠죠.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뭐 이해되셨을 걸로 알고 밑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을 보면은 다음 자료는 시윤이네 반 학생 16명의 1분 동안의 줄넘기기로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줄기와 입 그림을 완성해라. 총 16개의 자료를 여기다 기록하는데 지금 일부만 써놓고 나머지를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영상 일시정지 눌러서 정지를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서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시정지를 하세요. 자, 다 하셨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자료가 지금 34점입니다. 그죠? 30점대 제일 작은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60점대 자료가 제일 크죠. 그래서 70점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70점대가 없어요. 67점이 지금 제일 크죠. 그래서 3, 4, 5, 6 이렇게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줄기는. 자, 그러면 30점대가 누가 있습니까? 일단 표시 먼저 합시다. 34점 있고 그 다음에 39점 여기 36점도 있네요. 그 다음엔 없죠. 그러면 뭐야? 4 있고 그 다음에 6하고 9를 옆으로 하나씩 적어 나가면 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0점대 봅시다. 40점대는 여기 없죠. 또 3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2가 2개 있으니까 2개를 반복해서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 한번 쓰고요. 쉽죠? 그 다음에 50점대 보겠습니다. 50점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되게 많지? 여기도 있고. 총 5개의 자료가 있어. 이걸 여기다 이제 쓰자 이거.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뭐냐? 여기 있죠. 51. 작은 것부터 씁니다. 그 다음에 2, 3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5, 9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너무 붙여 쓰지 말고 조금씩 띄어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색깔을 좀 바꿔서 60점대 애들은 누가 있나? 여기 하나 있고 저기 있고 아까 37 하나 빼먹었다. 그죠? 빼먹었네요. 얘. 이거 30점대 하나 있었는데 빼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37점이니까 얘를 이렇게 지우고요. 7 쓰고 그 다음에 9 쓰고 그럼 되겠죠? 자, 60점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하나 둘 셋 4개 자료가 있어요. 2점부터 시작해서 0도 있네. 0 이런 얘기를 못 봤습니다. 미안해요. 0 있고 2 있고 그 다음에 4 있고 7이 있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보면은 16개 맞죠? 총 16개 자료가 있어야 다 옮겨 적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것도 이거랑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와 잎 그림은 반드시 위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꼭 붙여 놓으셔야 돼요. 34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되시죠? 그 밑에 확인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줄기와 잎 그림을 우리가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려져 있는 줄기와 잎 그림을 해석하는 거죠. 읽어보는 겁니다. 자, 1년 동안의 독서량이에요. 은준의 반 학생의 독서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잎의 개수를 다 세면 되죠. 요 2개를 여기다 싹 갖다 놓으면은 딱 곱셈으로 셀 수 있겠죠. 5, 35. 총 15명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15명. 그 다음에 줄기가 2인 잎은 얼마냐? 줄기가 2인 잎.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다. 그죠? 뭐 5개 개수만 물어본 게 아니라 잎을 다 구하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그냥 요걸 그대로 쓰면 돼요. 0, 1, 1, 3, 5. 잎은 몇 개인가 물어보면 그냥 5개라고 답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뭐 잎 이렇게만 얘기했으니까 그걸 다 써줘야 되겠네요. 잎의 수가 가장 많은 줄기는 뭐냐? 요거죠. 1입니다. 1은 사실 10에 해당되겠죠. 그죠? 여기서 1은 10의 자리 숫자죠. 그 다음에 독서량이 4번째로 많은 학생의 독서량은 얼마인가? 독서량이 제일 많은 학생이 얼마입니까? 33권 읽은 학생이 제일 많죠. 제일 적게 읽은 학생은 14권을 읽은 거고요. 그럼 독서량이 4번째로 많다는 건 위에서부터 4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4번째. 그러니까 25권을 읽은 학생이 4번째로 많이 읽은 학생이다. 이렇게 번이 아니죠. 25권입니다. 실수가 많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자료가 그냥 막 섞여 있는 것보다 이렇게 줄기, 잎,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훨씬 알아보기가 쉽다.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개념 도수분포표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2번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앞에 그 줄기, 잎,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그 줄기, 잎, 그림보다 이 도수분포표를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자료를 정리할까요? 여기 지금 보면 총 몇 개입니까? 3, 5, 15, 15개의 자료가 있죠.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정리한 겁니까? 이 자료 중에서 이게 지금 몸무게에 관한 자료인데, 몸무게가 30에서 35 미만, 35에서 40 미만, 40에서 45 미만, 45에서 50 미만 해가지고 이 범위를 잡은 거죠. 범위.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나눈 것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 계급, 각 계급 안에 들어가는 자료의 숫자를 센 거죠. 예를 들어서 이 49 같은 거는 맨 끝에 들어갈 거고요. 뭐 여기 39 같은 거는 이제 요 범위에 들어가겠죠. 요 계급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표시를 해놓고 나서 그 숫자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의 합이 이제 총 개수의 합은 15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좀 장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죠. 알아보기가 쉽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45에서 50 사이에 한 명 들어가는데 그 한 명의 몸무게가 45인지 뭐 47인지 49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49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애들은 빨리 파악이 되죠. 그죠? 35에서 40 애들이 제일 많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파악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별량을 일정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말한다. 이렇게 범위를 지어서 나눈 거죠.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구간의 너비, 즉 계급의 양 끝값의 차를 말한다. 지금 이렇게 나눈 것은 뭡니까? 계급의 크기가 여기서는 5kg인 거죠. 5. 그죠? 그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별량을 나눈 구간의 수. 하나, 둘, 셋,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눕니다. 계급의 개수는 4개예요. 계급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그 계급의 가운데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35에서 40이다 그러면은 이걸 대표하는 값은 딱 가운데 있는 얼마겠습니까? 37.5. 요거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면 되죠. 또 40에서 45 하면은 두 개 더해서 이제 85니까 2로 나눠서 42.5. 그래서 계급 값은 계급의 양 끝값의 합에서 2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급을 나눌 때는 항상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뭐 이렇게 해버리면 35는 딱 여기에 속해야 되는지 여기에 속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죠. 근데 이렇게 나누면 35는 여기가 아닌 요 계급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 미만 이렇게 나누면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수라고 하는 거는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수를 말합니다. 숫자만 적는 거예요. 개수만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상 35 미만인 자료는 여기 찾아보면 얘는 아니에요. 얘는 여기 들어갑니다. 35는 두 번째 계급에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33하고 34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게 두 개거든요. 하지만 두 개가 들어갔지만 그 두 개가 각각 얼마의 값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아까 앞에서 봤던 줄기 잎 그림은 구체적인 값을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얘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 들어간 게 개수가 두 개다라는 거는 그 줄기 잎 그림에서는 개수를 이렇게 세봐야 됐지만 여기서는 바로 숫자로 나오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편리한 거죠.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도수라는 게 바로 개수를 센 거다. 별량의 수. 도수 분포표는 바로 자료 전체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다. 즉 얘가 도수 분포표입니다. 계급을 나누고 그 계급에 들어간 자료의 숫자만 적어서 표로 제시를 하면 그게 도수 분포표가 돼요. 자,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뭐 위에서 이제 얘기한 대로 다 찾으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작은 별량, 가장 큰 별량을 찾고요. 계급의 개수는 5개에서 15개 정도가 되도록 크기를 정하고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수를 세어 계급의 도수를 구한다. 뭐 지금 우리가 아까 한번 해봤던 그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계급의 개수가 5개에서 15개 정도가 되도록 한다. 너무 적어도 그렇고 너무 많아도 다루기가 불편합니다. 되셨죠?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를 찾는 거는 이제 계급의 개수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뭔지는 아시죠? 이거 다 더해서 하자면 이 자료가 지금 15개니까 15로 나누면 이게 평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점수 평균 구하고 할 때 많이 해봤죠.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걔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수 분포표에는 각 자료에 정확한 값이 없고 그 자료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가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조금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크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자, 각 계급의 계급값을 먼저 구하고요.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합니다. 왜냐? 말하자면 뭐 이게 이제 계급값이 32.5잖아요. 32.5짜리가 두 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33하고 34가 있지만 그냥 32.5가 두 개 있는 걸로 보고, 여기도 35에서 44에 속하는 거 7개나 있지만 다 37.5만 7개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37.5 곱하기 7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급값 곱하기 도수라는 것은 이 계급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의 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각 계급마다 다 더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도수의 총합, 즉 15로 나눕니다. 자, 계급의 개수 4로 나누는 게 아니겠죠? 이걸 다, 여기 있는 걸 다 더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15개의 자료를 더한 셈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게 이거 다 더해서 구하는 것도 훨씬 좀 간편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오차는 각오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참고 잠깐 보면 계급, 계급의 크기, 계급과 도수 평균 등은, 이거 뭐 잘렸네? 항상 단위를 포함하여 쓴다. 아까 잘렸던 부분이 나오는데 뭐 이건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항상 단위를 포함해서 써야 되고, 도수분포표에서는 각 절의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개수만 적은 거니까 평균을 구할 때는 계급값을 별량으로 생각하여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차가 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나왔던 그 단어들, 뭐 계급이라든지 뭐 도수라든지, 도수는 요 이제 이게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자료의 개수를 이제 말한다 그랬죠. 이런 그 용어들 정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확인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3번. 아래 자료는 소용인해 받은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도수 분포표를 완성하고 다음을 구해라. 자, 총 몇 명입니까? 지금 4, 5, 20명이죠. 20명. 그걸 가지고 이제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건데요. 4 이상 6 미만. 그러니까 4, 5가 되겠죠. 6은 포함이 안 됩니다. 4, 5.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2명. 하나 발견될 때마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세는 거죠. 그냥 세도 됩니다. 자, 6에서 8이면 뭐야? 6, 7. 지금 2씩. 응? 계급의 크기가 지금 2 아닙니까? 여기 그걸 물어봤네요. 계급의 크기가 2. 그러면 여기는 8에서 10. 얘는 10에서 12. 보니까 12를 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요. 계급의 개수는 그래서 총 4개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완성을 해 놔야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6에서 8이면 6이나 7이죠. 자, 6 또는 7에 해당하는 건 뭐 있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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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있네. 그러면 이제 6이냐 7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 개수가 중요하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나, 둘, 셋, 넷, 5개 세서 쓴다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뭐 세서 쓰면 됩니다. 자, 8에서 14이면 얘는 뭐죠? 8에서 10이면은 8하고 9인데 10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네요. 9하고 8에 해당되는 거 한번 쭉 표시해 볼게요. 9, 8. 자, 이 세모로 친 거, 핑크색 세모로 친 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입니다. 뭐 이거 다 표시해도 좋고 그냥 이거 센 것만 쓸게요. 10하고 11에 해당하는 거 뭐 있습니까? 10과 11에 해당하는 거 표시해 볼게요. 뭘로 표시할까요? 검색을 할까요? 11, 10, 11, 10, 10.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역시. 그래서 여기다 5라고 씁시다. 그러면 요거 10, 요거 10해서 20개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사용시간이 8시간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면 8시간 이상이면 얘하고 얘죠.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3명이 되겠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 도수가 가장 크다? 보니까 여기가 도수가 가장 커요. 8에서 14. 요 계급이 가장 도수가 큽니다. 계급값은 요거 두 개의 중간이니까 9가 되겠죠. 그죠?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자, 각 계급의 계급값을 구하고 컴퓨터 사용 시간의 평균을 구해보자. 계급값을 구한다 그러면 요 이제 중간값이니까 5. 얘는 7, 9, 1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4하고 5가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5만 있는 걸로 해가지고 5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는 7 곱하기 5, 9 곱하기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 곱하기 5. 이거를 다 이제 더해가지고 20으로 나누면, 도수의 총합 20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옵니다. 물론 이걸 다 더해가지고 20으로 나눈 평균이 더 정확하겠지만 구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좀 쉽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감수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 10, 7호 35, 98에 72, 그 다음에 55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20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얼마죠? 얘가 두 개 더해서
27이 되나요? 그리고 엔더에서 45가 되죠. 그러면 더하니까 172가 되는군요. 172를 20으로 나누면 일단 2로 나눌 때 이게 얼마입니까? 요거 10이 되고 이쪽은 2, 9, 18, 28에 16 되고 26, 12가 되죠. 그러니까 8.6이 나옵니다. 8.6시간이다.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물론 이것은 정확한 20개의 자료의 정확한 평균은 아니지만 아마 얼추 비슷할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뒤에 나오는 유형 문제 연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